자,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바로 막달레나 안데르손 재무장관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단독 출마해서 당선돼서 첫 여성 총리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엄마 리더십으로 유명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났죠. 자, 오늘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유럽 여성 정치인들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예. 자, 우선 스웨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안데르손 재무장관 총리가 어떻게 뭐 될 수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54살인 막달레나 안데르손 재무장관 일단 집권 사회민주노동자당의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단독 출마했고 만장일치 당선이 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요. 앞선 그 르벤 총리 뒤를 잇기 위해서는 이 녹색당과 좌파당, 중앙당 등 다른 정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집권사회민주노동당은 전체 의석 349석 가운데 한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데르슨이 일단 사회민주노동자당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이제 의회에서 과반으로 총리 선출이 되면 스웨덴 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첫걸음을 떼게 됨과 동시에 북유럽 5개국,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걸 노르딕 그 국가라고도 하거든요. 예. 이 5나라, 나머지 4나라가 다 여성 총리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5나라가 예, 다 여성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나라가 모두 여성 총리가 선출된 것은 뭐 서로 짠 것은 아닐 테고. 그렇죠. 예. 전임 총리의 확실한 뭐 약속이 있었나 보죠? 뭐 정치인들 내부 사정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고요. 일단 현재 스웨덴의 스테판 르벤 총리가 지난 8월 연례 하계 연설에서 폭탄 선언을 던졌어요. 11월 당대회에서 사회민주노동자당 대표로서 역할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고 싶다. 이런 뜻을 당 집행위원회와 지명위원회 의장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후임자에게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후계자의 유력한 인사가 바로 재무장관이었던 이 막달레나 안데르손이라는 거죠. 르벤 총리가 물러나고 안데르손 장관이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의회 표결을 거쳐서 총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막달레나 안데르손이라는 여성 정치인, 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데르손 장관은 수영 선수 출신이고요. 그리고 정기 입문한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현직 총리였던, 그러니까 전 총리가 되는 거죠. 이제 르벤의 측근이자 후계자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기 때문에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라고 합니다. 안데르손 장관은 이제 1967년 교육과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수영 선수로 이름을 알렸고, 그냥 대충 잘하는 게 아니라 스웨덴 청소년 제전에서 2차례 금메달을 따게 됐대요. 대충이 아니라 엄청 잘했네요. 엄청 잘한 거죠. 이쪽으로 갔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1992년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졸업 후에 1995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아마 경제학으로 대학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1996년 총리실에 임용된 뒤에 재무부를 거쳐서 국세청장이었던 2014년에 재무부 장관으로 르벤 총리 내각에 합류하게 되죠. 르벤 총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임 총리는 세계 최고의 재무부 장관이다라고 불리면서 두터운 신임을 안데르손 장관이 받았습니다. 이 막달레나 안데르손 장관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여성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벤 총리가 아낀 것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유일하게 여성 총리를 배출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안데르손 장관이 르벤 총리 뒤를 잇는다면 정말 스웨덴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안데르손 장관 입장에서는 스웨덴의 최초라는 이름표가 낯설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국제통화기금 정책자문위원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첫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의장, 여성 의장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경제통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수많은 그 스웨덴 최초의 이름표를 닿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이제 예상이 됩니다. 참 최초라는 이름표도 많이 달고 네. 능력도 있는 여성인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장관 총리가 되려면은 그러면 어떤 단계를 이제 앞으로 거쳐야 되죠? 지금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안데르슨은 지난 5월에 평등을 위한 재배분이라는 3인당의 선거전을 주도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차기 총리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차기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고 결국 당선된 건데 네. 이제 일단 당대표는 됐어요. 음. 이제 의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총리가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스웨덴의 정부 구성이 집권 사회민주노동자당 단독 집권이 아닙니다. 이제 정녹 동맹이라는 선거 연합에 가입되어 있고요. 네. 녹색당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사회민주노동당이 녹색당과 연합을 해도 의석에서 과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끌어들인 게 중도당과 좌파당과 자유당까지 끌어들여서 이거 신임 공급이라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인데 낮은 연대 방식이에요. 이걸 겨우 꾸려놓은 상태는 그래서 집권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녹록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임기 10개월뿐인 단명 총리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웨덴 첫 여성 총리의 길이 수월찮다라는 말씀드리겠네요. 그런데 이 막달레나 안데르손 이전에는 스웨덴에 이제 여성 총리가 없었다는 건데 예. 양성 평등에 힘쓰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이 그런데 예. 뭐 과거에 뭐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안데르손 이전에도 스웨덴 첫 여성 총리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2007년도에 사회민주노동자당 대표를 지낸 모나 살리는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결국 물러났고요. 2015년에는 안나 신베 베르낫 바트라라는 중도 우파의 온건 여성 대표로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3년 후에 총선에 출마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이 중도 우파 온건당에서 금기시되었던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의 회담을 제외했던 이유로 맹 비난을 받으면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인데 훗날 이 바트라가 자서전에 회담의 제안자가 만약 남성 정치인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스웨덴 민주당 대표가 키스하는 그래픽은 안 실렸을 것이다. 네, 굉장히 무시당한 거죠, 바트라가. 안나 신베르 바트라. 아무리 개방적이고 양성평등에 힘쓴 나라인 스웨덴이라 하더라도 여성 차별이 횡행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도 여성 차별이 횡행하다. 그러면은 안데르손 이번 그 장관에 대해서도 뭐 꽤나 일각에서 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도파 온건의 바트라 경우 당시에 잘 웃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웃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까? 예. 너무 어이없는 이유인데 지금 안데르손 장관도 잘 웃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유럽 최대 일간지인 아프톤 블라데트의 칼럼니스트 레나 멜린이라는 사람이 지난 여름에 레벤 총리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온통 시선이 안데르손 장관에게 이목이 쏠렸거든요. 그때 칼럼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 레나 멜린에서 발표했는데 행복해 보이는가라는 단서가 좀 보더라도 웃지 않는 안데르손이 레벤 총리 후계자가 될 자격은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웨덴에서는 항상 웃어야지만이 되나 보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여성 정치인이 좀 활짝 웃고 미소를 떠야지 그렇게 늘 무표정하게 있으면 되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사실 안데르손 장관은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인터넷에서 제가 그래서 안데르슨 장관 웃는 모습을 찾아보려고 쫙 구글링 해봤는데 예. 없어요. 늘 무표정한 모습인데 예. 왜냐하면 지금 집권 사회민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 없어요. 음. 당장 야당이 반대하는 예산안 12월 내까지 처리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서 쟁점이 떠오른 이민 정책, 갱단 총격 문제, 이 3인당으로서 불리한 뉴스거든요. 예. 또 최근 마약과 관련한 폭력이 늘어나면서 폭발 테러가 빈발해지고 이는 또 난민 이민 문제 또 직결되거든요. 집권당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성 정치인에게 웃어라 이거 강요하는 건 명백한 폭력 아닙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웃고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웃으면 또 오히려 지금 예. 먹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여성 정치인을 과하게 때리는 것에 화가 난 것인지 스톡홀름 대학의 정치학과 드루드 달러루프라는 교수가 네. 인터뷰를 통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그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활짝 웃으라는 조언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여성을 억지로 웃지 않고도 정치인이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죠. 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억지로 웃지 않고도 참. 정치인이 될 권리가 있다. 예, 참 되게 신기한데 아무튼 이 안데르손 장관이 만약에 이 여성 장관이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뭐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례도 있어요. 안데르슨이 이번에 의회에서 과반으로 총리가 되면은 되더라도 사회민주 노동당이 내년 총선에 패배한 임기 10개월 뿐이지만 패배하면 예. 선거에 지더라도 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첫 여성 총리는 안데르슨 스웨덴이고요. 그루할렘 브루툴란이라는 사람인데 81년에 8개월 동안 재임했다가 5년 후에 복귀해서 10년간 총리를 지냈거든요. 그 북유럽이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안데르슨 장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정치인의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뭐 저는 스웨덴이나 뭐 북유럽 사람은 아니지만 좀 이름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 다들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좀. 아니, 자 이제 좀 독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유럽의 그 여러 여성 정치인 중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독일의 다들 아시죠? 메르켈 총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뭐 메르켈 총리가 임기를 다 마쳤죠? 그렇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넘어서 진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총리인 것 같아요. 남성 총리들과 비견을 해도 되지 않을 만큼 독보적인 총리 맞습니다. 2005년 11월 22일부터 지난 10월 26일까지 16년간의 총리직을 수행하고 임기가 다 끝났어요. 다만 이제 메르켈 총리는 이제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돼 총리가 확정될 때까지 통상적인 관리 업무만 맡는 임시 관리 총리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했죠. 네, 콥26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총리 자격은 마지막 외교 활동을 마쳤는데요.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총리로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다들 그렇게 존경하고 그야말로 16년 집권 끝 막 박수 칠 때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상당히 유일한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데 예. 아직도 메르켈의 인기가 큽니까? 지난 총선 전에 독일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켈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승리하고 4년 더 총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인기가 그야말로 이제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2005년 11월 독일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권좌에 오른 메르켈이 이번 선거에서 스스로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또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라는 새 기록도 남긴 겁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메르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으로 포브스지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4년 연속으로 뽑혔었고 2015년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배경에는 메르켈 리더십이 가히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메르켈 연임과 관련된 건데요. 예. 메르켈이 총리가 3기로 정계 은퇴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걸 만류하면서 독일까지 직접 방문해서 사기까지 연임하도록 설득시킨 인물이 예. 바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입니다. 예? 오바마가 아, 생각하기에 그래요? 자기 오. 자신의 뒤를 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 세계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도무지 부족하다. 어허. 그 판단이 적중했죠. 트럼프 하에 미국이 4년 동안 자유주의와 다자주의로 구성된 이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국제 질서를 아주 흔들어 버렸거든요. 이를 버텨줄 버팀목이 누구냐? 메르켈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 통한 인물이 메르켈이었고 실제로 독일로 넘어가서 메르켈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아. 그래서 메르켈은 유럽연합과 그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니 뭐 지금까지 스웨덴의 막달레나 안데르손 장관,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뭐 여러 여성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북유럽 5개국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두 다 여성이고요. 네. 안데르손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은 북유럽 5개국의 총리가 모두 여성이 된다는 이야기고 노르웨이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저번에 우리 방탄이들 유행 갔었을 때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덴마크 총리 메데 프레데릭센,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 아이슬란드 총리 카트린 야콥스 도티르. 예, 이름들이 모두, 아주 그냥 너무 어려워요, 이름들이. 예, 그러니까 이쪽 유럽 쪽 북유럽의 여성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총리들이 모두 다 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앙겔라 메르켈 그 총리 리더십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가진 특유한 그 섬세한 감수성으로 세계의 충분히 어려운 세계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거친 뭐 죽고 사는 막 이런 사실은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미래에 또는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은 싸움보다는 통합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족한 거 채워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남자이고 예. 지구의 반은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남자든 여자든 기회 문은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되고 잘 맞춰서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켈 같은 총리가 좀 여러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으면은 더 좀 모든 지구인들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위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예, 우리는 실패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듣고 또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햇살, 바람, 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싹 해보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싹.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레기는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싹 치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인천이 먼저 싹 틔웁니다. 환경특별시